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모두 다 굿모닝 다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매일 아침 지금 굿모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모든 아메이가 사실은 사업을 잘하는 방법은, 아메이 본사가 주관하고 이글드림이 에너지를 쏟고 있는 곳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두 다가 건강한 생활 습관, 성형의 첫 걸음으로 굿모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는 루틴 굿모닝의 1번이 바로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좋은 물을 한 잔 마시는 게 굿모닝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죠. 그리고 저희가 각자가 먹고 있는 영양제를 먹고 라이딩도 타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제 아메이에 제가 이게 지금 디지털 STP 본사에서 제공해주는 ABN 사이트 있습니다. 새로 업그레이드가 된 걸 오늘 다운받아가지고 추가한 건데요. 이제 아메이는 그냥 이렇게 모두가 다 굿모닝을 시작하는 거야 라고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첫 시작이 건강한 물.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9월 달에 이스프링이 새로 출시되기 때문에 이제 물에 대한 걸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많이 떨리거든요. 리더님들도 제가 대미를 위해서 초성 퀴즈를 하나 준비했어요. 자, 여기 지금 이렇게 제가 이 화면 너무 보고 싶은데. 근데 지금 초성 보셨죠? 초성 퀴즈 뭔지 아시죠, 리더님들? 초성 퀴즈 뭐냐면 여기 글자, 초성에 있는 글자를 맞추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글자를 보고 정답을 맞추는 건데요. 자, 저도 한번 채팅창에 한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굿모닝 이야기를 하고 처음에 이덕희 리더님이신지 소비자분이신지 모르겠지만 굿모닝이라고 해주셨어요. 자, 이런 거라면 제가 하지 않았겠죠. 여기에다가 적지 않았겠죠. 이게 정답이라면 지금 전부 다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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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모닝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굿모닝 아닌데 지금 제가 요리 수업을 하는데 똑같이 요리 미팅을 하면서 그 뭐냐 이런 거 괜찮아. 제가 이 너무 재밌는 답변들이 너무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아메 하시는 분들한테 이거를 하면 굿모닝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새로 오신 분이 뭔가를 올려주셨는데 제가 너무 웃겨서 신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모두 처음에 웃고 시작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조금 웃긴 재밌는 대답이 방금 전에 봤는데 고모님 너무 웃기네요. 고모님한테 꼭 이스프링 클로징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뭐냐 이것도 너무 웃겨요. 자, 근데 정답을 맞추신 분이 있어요. 가만이라고 해주신 분도 계신데 그 요리 오신 분이 뭐라고 했냐면 간마늘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이거 다음에 꼭 한번 써먹어 봐야지 이렇게 했습니다. 굿모닝, 굿모닝, 간마늘 이렇게 한번 웃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인데요. 이스프링 동영상 본사에서 만든 것부터 먼저 한번 보고 시작할게요.
광고가 엄청 서스펜스 무슨 영화의 예고편 같아요. 그래서 엄청 막 음악 자체가 불안하고 긴박하고 막 쫓고 쫓기는 약간 이런 느낌이 나다가 약간 여기 주는 메시지가 그건 것 같아요. 오염된 물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위기를 알려주고 마지막에는 엄청 희망적인 이스프링이 나왔던 걸로 좀 해석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오염 물질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저는 아마 오늘 이제 여기 오늘 들어오신 아메 하신 사업하시는 분들께서 처음에 내가 아메이 정수기를 살 때에도 아메이 정수기는 전 세계 판매 1위였고 이거를 넘어서는 정수기가 없다고 이 정수기를 구매했는데 왜 이렇게 또 새로운 게 나와서 지금 산 지가 얼마 안 되신 분들 아마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수기가 좋다고 했는데 왜 새로운 정수기가 또 나온 거야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오염 물질이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거를 거를 수 있는 새로운 정수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여기 지금 사진에 보시면요. 왼쪽 사진이 70년 전에 서울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 지금 보면 시그널이 보이니까 잠실 쪽인가 봐요. 그래서 7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현저하게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진화라고 하죠. 진화. 진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식주에 많은 생활의 편리함을 주기도 했지만 건강적인 면에서나 환경적인 면에서나 많은 면에서 양날의 칼처럼 부정적인 의미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밤에는 악마 같은 모습과 낮에 그 모습이 다른 것처럼 진화가 우리에게 주었던 이제 많은 부정적인 면들, 우리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스프링이 저도 사업을 하면서 초창기 때 그때 정수기를 썼었어요. 근데 저희가 보니까 이스프링이 출시된 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언제부터 본사에서는 새로운 정수기 이스프링에 대해서 다시 연구가 들어갔냐라고 하니 이제 8년 전부터 계속 연구가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실제로 글로벌의 화학 시장이 180% 이상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더 예쁜 옷을 입게 되기도 하고 환경은 훨씬 더 좋아진 것도 되게 많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으로 봤을 때 여기 보면 미세 플라스틱이요 13배가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바다에서 발견된 미세 플라스틱들. 그래서 이렇게 양면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죠. 이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게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이거 그냥 플라스틱이잖아, 미세 플라스틱이잖아, 환경 호르몬이잖아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 이 뒤에 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저희가 지금 나온 이 이스프링의 정수기의 좀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일반 정수기들은 이미 염소를 다 걸러주고 있고요. 어느 정도의 유해 물질을 다 정수기들이 다 거르고 있죠. 근데 문제는 그때와 지금은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었고 그때 정수기가 나왔을 때 걸러졌던 유해 물질과 지금 그 유해 물질의 차이와 범위와 새로운 신종 물질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뀔수록 그에 따른 우리가 쓰고 있는 제품들도 계속 리뉴얼 되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오늘의 조금 포인트는요. 해양 물질과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주를 이룰 겁니다. 미세 플라스틱 사실은 이꼴 환경 호르몬이라고도 이해하시지만요. 다른 말로 저는 이 환경 호르몬을 거짓말쟁이라고 조금 이야기하고 싶어요. 거짓말쟁이 다 싫어하시죠? 환경 호르몬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호르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호르몬의 흉내를 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몸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머릿속에 환경 호르몬을 거짓말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보니까 평균 수명이요. 예전에는 70대였다가 이제 80이었다가 이제 90살까지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건강 수명은 65세로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오래 살면서 성인 인구들은 엄청나게 많은 만성 질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만이든 콜레스테롤 그리고 당뇨 이런
병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의약품의 생산은 훨씬 더 많아졌어요. 예전에 우리가 먹었던 약보다 병이 많아졌기 때문에 의약품도 같이 이렇게 증가가 되는 거죠. 우리 사실은 이렇게 보면 소화제 되게, 저희는 소화가 안 되면 효소를 먹고, 예를 들면 이스트비를 먹고 비타민 B군을 먹고 하잖아요. 학습이 되신 분들은. 그런데 일반인들은 소화제도 정말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해열제도 약국에 팔잖아요. 해열제도 너무 많이 먹죠. 그 다음에 종합 감기약 너무너무 많이 먹죠. 안에 10개 들어있는데 사실은 그 10개를 채 먹기도 전에 사실은 증상적인 면에서는 완화되면 그 약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나요?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더라고요. 그래도 의식 수준율이가 많이 높아진 게 55% 정도 절반 이상들은 그러니까 약국에 버리는 사람들도 많아졌죠. 보관해놨다가 보건소에 갖다 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절반 이상은 쓰레기통이나 하수구, 변기에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제가 너무 웃긴 게 보관한다 이렇게 그 보관하시는 분은 뭐 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보관도 하고 약국에도 반환하고 보건소에도 갖다 주지만 이렇게 쓰레기통과 하수통에 또는 변기에 이렇게 약들을 버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파묘 영화 보셨어요? 파묘 영화 보시면 최민식 배우가 딱 나와서 흙을 이렇게 딱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뭐 어떤 대사를 얘기하는데 저도 그냥 그 영화를 보면서 그 흙 먹는 장면을 보면서 그냥 아메이적으로 제가 아메이 사업가로서 그냥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 맞아 모든 것들은 다 자연으로 돌아가고 사람이 죽으면 또 거기에 미생물들이 또 번식해가지고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 몸에 있던 미네랄이 결국 땅으로 가게 되고 또 거기에서 식물이 자라면서 우리는 그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미네랄을 흙으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작물을 심어서 그 작물들이 땅에 있는 미네랄을 가지고 와서 다시 사람의 입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에 영양소로 작용을 하는 그 순리가 그 내용의 첫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벌을 받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버렸던 이 모든 땅에 버리든 물에 버렸던 모든 것들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면서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신종 감염균으로 진화가 되어서 인체에 엄청난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생태계의 교란, 그리고 잠재적인 독성과 부작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진화됨에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바이러스도 진화를 했고요. 항생제들도 진화를 하고 내성이 생기고 많은 물질들이 인체에 더 나쁘게 진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에 맞춰서 정수 시스템도 새로운 진화가 필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저희가 예전에 아메이는 편리한 물이 아니라 좋은 물이 나온다는 슬로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차가운 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따뜻한 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좋은 물이 나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이렇게 광고가 만들어졌었는데요. 저는 이 멘트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전의 아메이 물을 이 스프링은 너무 좋은 거였다면 이 좋은 거 이상으로 표현한 단어가 있을까 위대함으로 다시 재탄생한 제가 이거 소비자한테 막 얘기를 하면서 아메이는 위대한 물이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슬퍼지더라고요. 너무 과장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이 강의를 다 들으시면 왜 위대한 거라고 표현했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새로운 유해 물질에는 새로운 정수기, 그래서 아주 강력해진 정수 성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좋은 물을 향한 집요함은 그대로 높아진 신뢰도, 그리고 보통 저희가 사업자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때까지 필터를 교체할 때 사실 저도 그 위에는 블라켓이 좀 잘 안 열려가지고 좀 고생한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정수기에도 장점 중에 하나가 코디들이 오지 않고 우리가 물을 쓴 만큼 교체할 수 있는 거 너무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교체가 쉬워진 편의성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을 왜 마셔야 하는 걸까요? 라고 해서 일단 물에 대한 기본적으로 저희가 물 공부를 조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물은 먹고 나면 바로 혈액에 먼저 들어가죠. 그리고 뇌와 생식기에 먼저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하면 30분 만에
몸 전체에 도달을 하는데 우리가 먹은 물이 오줌으로 배설되는 데까지 총 28일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저도 책에서 봤거든요. 너무너무 깜짝 놀라웠어요. 이렇게 28일 동안 내 몸에 있는 이 물은 정말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너무 중요하죠. 저희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 이렇게 물 많이 먹으니까 바로 화장실에 가던데 무슨 28일이나 몸에 있어라고 하지만 저희 굿모닝 하면서도 배우셨잖아요. 외계인이 우리에게 와서 넌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미 지금 물로 차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28일 전에 먹었던 물도 지금 있고 27일 전에 먹었던 물도 있고요. 어제 먹었던 물도 지금 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을 돌고 몸 전체를 계속 순환하면서 영양소를 공급해주기도 하고 찌꺼기를 밖으로 빼내주기도 하죠. 그래서 너무 좋은 물을 먹어야 되는 거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 오른쪽에 그림에 보시면요. 자,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얼마큼 많이 먹어야 돼요? 라는 답변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항상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데에는 2리터를 먹어야 돼요. 다이어트를 하려면 3리터를 먹어야 돼요. 라고 하지만 사람마다 몸무게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신체의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하루에 섭취하는 적정량의 물은요. 저는 예전에는 자기 몸무게의 약 30% 정도를 드시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50kg예요. 너무 좋겠다, 50kg면. 50kg면 3, 5, 15 해서 1.5리터를 먹으면 가장 적정한 수분의 양인 거죠. 60kg다 3, 6, 18. 우리 아기가 예를 들어서 20kg예요. 그러면 아기들이 1.5리터의 물을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20kg다 2, 3은 6에서 600cc 정도를 먹어주시면 좋겠다. 또 다른 계산 방법으로는 나의 키 플러스 몸무게 나누기 100을 하는 물이 적정량입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셔도 문제가 되는 거 아시죠? 특히 식사 전후에 많은 물을 먹게 되면 소화액이 다 쓰러져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소화에 불량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식사 전후에 30분에서 1시간 뒤에 수분을 섭취하는 게 너무 좋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너무 뜨거운 물이나 찬물보다 상온 상태의 물, 육각수가 좋다는 거 아시잖아요. 육각수는 뜨겁거나 차가울 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상온 상태에 있을 때 만들어지는 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수분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결론적으로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혈액 양이 줄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농도가 너무 진해지겠죠. 그러면 끈적해져요. 그러면 순환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영양소를 세포 속으로 넣어줄 수도 없고 노폐물도 바깥으로 빼주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항상 영양제 섭취 이렇게 볼 때 보면 뒤에 이렇게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영양제를 섭취하실 때는 충분한 수분과 함께 드세요라는 안내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양제를 섭취하실 때는 꼴깍 삼키는 그 물 외에도 많은 물을 드셔주는 게 엄청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아침에 변비로 고생을 한다면 물을 더 많이 먹어야 된다. 왜냐면 대장을 움직인다. 그다음 피로한 것도 수분 부족이다. 왜냐면 아까처럼 혈액이 줄고 탁해지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피로물질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더 피로해지죠. 자, 그리고 요즘에 진짜 아메리카노 진짜 많이 마시잖아요. 근데 이거 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만큼의 아메리카노 한 잔 드신다면 똑같은 양의 물을 드셔주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생활 습관으로 알고 계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물을 마셔야 하냐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당연히 드셔야 되겠죠. 그런데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우리가 사실은 물 자체는 육안으로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걸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검증된 기관에서 인증된 걸 꼭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풍부한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는 물을 드셔야 되죠. 왜냐하면 물이 미네랄이 가장 다양하게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리고 용존산소가 풍부한 물을 드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저희가 예전에 토핑하던 자료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충분한 수분 공급이어야말로 두뇌 회전을 위한 보약입니다. 그래서 애기들 공부에 엄청 관심 많으신 엄마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먹는 게 두뇌 회전을 위해서라도 엄청 도움이 된다는 거. 그리고 열이 날 때 해열제를 먹잖아요. 엄청 소량의 약을 먹었는데 당장 해열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열이 날 때 물을 많이 섭취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나의 팁이 저는 실제로 아세로라를 많이 먹는 것보다 체리kim치를 많이 먹는 게 해열작용 훨씬 더 좋더라고요. 왜냐면 수분과 같이 영양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대사를 하면서 해열 그러니까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이들이 열이 날 때, 미열이 나거나 이제 본인이 열이 날 때 이렇게 물과 함께 이렇게 드셔주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 그냥 수돗물 먹으면 안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아직도 수돗물을 끓여 드시는 분들을 보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배관을 보신다면 절대로 그냥 수돗물을 끓여 먹기가 어려울 거며 저희 필터에 하얀색 필터가 교체했을 때 이렇게 노랗게 나오는 녹물을 본다면 진짜 쉽게 먹기가 너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수돗물 그냥 드시면 안 되죠. 수돗물 사실은 염소로 소독을 하죠. 그래서 수돗물에다가 야채도 씻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수돗물에 있는 그 염소가 말라붙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고추 우리 염소 씨앗으로 이렇게 데몬을 하면 고추도 그렇고 쌀도 그렇고 다 그 염소가 다 들러붙죠. 그래서 쌀을 씻으실 때 정수물에 씻지 않으시고 수돗물에 쌀을 씻게 된다면 염소 비빔밥을 먹는 거라 했죠. 아이들에게 염소 비빔밥을 주는 거 똑같은 거죠. 우리가 그 염소를 먹게 되니까. 그 염소가 달라붙는 성질이 있다 했잖아요.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혈관 내벽에 염소가 붙으면서 혈관이 두꺼워지는 거죠. 그러면 심혈관 질환에 있으신 분들은 알게 모르게 내가 그냥 일상적으로 했던 작은 행동들이 혈관을 더 두꺼워지게 만들면서 혈액순환에 지장 더해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있는 염소도 너무 걱정이기 때문에 물을 먹지 않고 또 이렇게 배관을 사실은 다 빼서 새 거로 교체하기가 쉬운 작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책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건데 역사학자 정책을 고발하는데 이 책에 보면 지금 나와 있는 배관들을 이렇게 녹물이 생기고 부식이 되니까 부식이 되지 않는 에폭시 배관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에폭시 배관이 사실은 환경 호르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 더 큰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쓰게 되는 경우도 지금 저희가 주변에 너무 많죠. 그 다음에 이건 너무 보시면 충격적일 건데요. 제가 어떤 분들께 이 얘기를 했어요. 혹시 물속에서 마약이 검출되는 거 알고 있으세요? 하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에 무슨 마약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약과의 전쟁이라고 뉴스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속에 이렇게 마약이 엄청나게 많이 검출된다는 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유통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먹는 사람도 많고 이런 것들이 오줌으로 빠져나가서 결국은 이 하수 처리장까지 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 지금 보시면요. 시도별 주요 마약류에 검출해가지고 4가지 이상이 나오는 지역이요. 보통 보면 광역시, 서울, 경기도 광역시는 전부 다 나오는 걸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국 모든 하수 처리장에서 마약의 성분이 검출된다. 우리 마약 먹고 싶지 않잖아요. 이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수 처리장에서 처리를 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모두 다가 깨끗하게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약품에 의한 환경 오염들도 너무 많습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은요, 생활계 유해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약국이나 보건소 등에서
갖다 주셔야 되고 거기에서 수거한 다음에 소각 처리를 하는 게 순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지고 오면 싫어한다 하더라고요. 약국이랑 보건소에서 이런 거 가지고 오면 싫어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토양이나 하천으로 그대로 흘러가게 되고, 남아있게 되고, 결국은 식수를 통해서 우리 몸에 다시 들어온다는 거죠. 마약도 너무 무서운데, 나는 피임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피임약을 먹다가 쓰레기통에 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가 먹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 모두의 어떤 책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신용 크기 한 장 분량 먹는다, 미세 플라스틱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뭐가 가장 충격적이었냐면 남자아이들에게 생수병에 든 물을 3개월만 먹어도 덩이다 소가 준다는 이야기를 보고 너무너무 충격이었거든요. 요즘에 이렇게 보면 아파트에 현관에요. 물 생수가 너무 무거우니까 그 물을 먹으시는 분도 자기 집까지 안 들고 가고 현관에다가 그냥 놔두고 오며 가며 한 개씩 꺼내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문 앞에 생수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게 플라스틱이잖아요. 아까처럼 플라스틱은 결국에 고온에 있든 시간이 지나면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그 미세 플라스틱이 시간이 지나면 나노 플라스틱이 된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환경 호르몬, 거짓말쟁이와 함께 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미팅에서 이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단어, 그리고 우리가 미세먼지라는 단어도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쉽게 누구나 이야기하기 전에, 아주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 미세먼지라고?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이런 단어를 처음 들었을 어느 때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1년에 미세 플라스틱을 신용 크기 정도 한 땅을 먹는다라는 거 강의장에서 듣고, 아주 옛날 얘기예요. 너무 무섭다. 미세 플라스틱이 진짜 작은데, 그걸 신용 크기 한 땅으로 먹는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뉴스에는 매주 신용 크기 한 장 분량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 이렇게 생각하겠죠. 난 그런 거 먹지 않는데, 무슨 일주일에 플라스틱을 한 장 먹는단 말이야.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수를 배달시켜 먹는 분들 매일매일 미세 플라스틱을 먹겠죠. 그리고 배달 음식들은 전부 다 플라스틱통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사죠. 뭐 쿠팡에서도 어디 식자재를 사는 모든 것들도 랩이나 플라스틱에 포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모든 환경이 그냥 다 플라스틱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SBS 다큐멘터리 환경 호르몬의 습격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10년도 더 훨씬 전에 나온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생리통이 엄청 심한 어떤 여자애가 나와요. 그래서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그 어떤 솔루션을 다 했는데도 그 생리통이 나아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제 어떤 분들이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나와서 했던 첫 번째 솔루션으로 엄마에게 요구했던 게 뭐였냐면 집에 있는 모든 플라스틱을 없애는 거였어요. 반찬통에서부터 장난감에서부터 무언가를 담는 용기. 그러니까 그 집에 저도 지금 제가 이렇게 저희 집을 이렇게 둘러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내 눈에 보이는 모든 플라스틱을 없애는 게 생리통을 없애는 첫 번째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환경 호르몬이고 여성 호르몬의 흉내를 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생식기에서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데 너무 놀랍게 거짓말처럼 그 아이가 빠른 시간 안에 호전되는 걸 보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동영상을 꼭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조금 충격적인 건데요. 한번 보세요. 그 플라스틱이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고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고 해서 주변에 이 물을 되게 많이 드실 거예요.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께 이거 타사와 비교해서 이게 나쁘니까 우리 거를 먹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정보를 알고 있고 기준을 알아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절대로 이거 막 이 회사를 나쁘게 얘기하고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물을 드시는 분들한테 왜 이 물을 먹어야 하면 플라스틱 통이 아니고 종이팩에 들어있기 때문에 재활용도 가능하고 안전하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네이밍이 있기 때문에 이 물을 먹는다고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사진에 보시면 우리가 테스트를 하잖아요. 시약을 이렇게 테스트를 하니까 이물이 산소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면 이제 다시 이렇게 앞쪽으로 돌아와 볼게요. 이 물 안에는요, 4가지의 미네랄만 들어있는 거예요. 이 물이 미네랄이 없는 물이라는 게 아니라 미네랄이 있는 물이긴 맞지만 이 안에는 4가지의 미네랄만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70여 가지 이상의 풍부한 미네랄이 있어야 알카리를 띠면서 시약에서 초록색이 나오는데 미네랄이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산성인지 알칼인지를 확인하는 시약을 테스트를 해보면 산성수라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전에도 저희가 이걸 많이 읽으셨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아과 전문인이 그 어떤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른들은 다른 반찬이나 음식을 통해서 미네랄이 어느 정도 보충이 되지만 우유를 먹는 어린 아이들이 미네랄이 없는 물을 먹으면 칼슘이나 포타슘, 아연, 철분, 요오드와 같은 우리 몸에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결핍이 되어서 신경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고 성장 지연과 성격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라는 글이 적혀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아이들의 신경 기능에 필요하고 또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 몸에 꼭 필요한 여기 이렇게 포타슘, 아연, 철분, 요오드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게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어떤 누군가는 나는 좋은 물을 분유에 타서 아이들에게 먹이니까 난 너무 좋은 엄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방금처럼 우유, 분유만 먹는 아기들은 이런 미네랄 먹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분유에도 있겠지만 더 다양하게 먹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의약 물질이나 그다음에 의약품이라든지 농약이나 제초제나 살충제, 가보라 함물, 환경 호르몬 이런 걸 걸러준다는 인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알고 좋은 물의 기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었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건강한 혈액은 알칼리고 암 환자들의 종양, pH 농도는 4.0에서 6.0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드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쉬어간다고 생각하고 라듐 걸스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신 분도 있으시고 처음 접하시는 분도 있으실 건데요.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의 공장에서 야광 시계를 만들던 10대 여자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라듐이 뭔지 알고 계시죠? 라듐 방사능 물질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면 그 프랑스의 퀴리 부인이 라듐을 발견했죠. 그래서 노벨상도 받았잖아요. 얘가 어두운 곳에서 푸르스름하게 이렇게 빛을 내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우리 예전에 이렇게 보면 시계 밤에서 이렇게 보면은 시계 그 촛점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거기에 라듐을 발라 놓으면 밤에도 이렇게 시계를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 라듐을 가지고 이제 시계에 많이 쓰게 됐어요. 근데 이 라듐은요, 우라늄이라는 방사능 물질보다 300배나 더 큰 방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실제로 이제 이거를 썼더니 너무 뭐라고 해야 되죠? 얘가 저도 이거 몰랐는데 얘가 뭐라고 나오냐면 은나노 우리 지금으로 치면 은나노, 신종물질, 어떤 좋은 미네랄 이런 것처럼 사람들한테 엄청 인기 있는 물질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지금 스토리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세계대전이 유럽을 휩쓸던 1917년, 100년도 더 전이죠. 이때 뉴저지의 시계 공장에서는 시계 바늘에 야광 도료를 칠하던 소녀들이 있었어요. 그건 다 10대 소녀들이었죠.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야광 시계는 불티나게 팔렸고요. 이
조그마한 시계 거기에 발라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붓을 입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발라가지고 붓을 조금 만들어서 이걸 이제 바르는 걸 했던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시계 공대기를 한 거죠. 이 도료의 정체가 라듐이었고 이 라듐은 퀴리 부인이 발견했고 초창기에는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져 있었대요. 그래서 라듐을 넣은 초콜릿도 나왔고요. 라듐을 넣은 생수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라듐이 첨가된 좌약도 있었대요. 그래서 얘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은나노나 막 이런 것처럼 엄청 열풍을 일으키면서 신성시 됐다는 거죠. 몸에 좋은 라듐을 몸에 바르면서 유령요리 야광이 반짝반짝하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라듐이요 화학적으로 칼슘과 비슷하대요. 칼슘. 우리 몸의 뼈가 칼슘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칼슘은 인체 뼈를 구성하는 물질이고 이 라듐이 칼슘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애들이 입으로 이렇게 하니까 몸속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되냐면 뼈에 칼슘 대신 이 라듐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얘네가 실제로 혈액을 만드는 것도 뼈죠. 단백질도 혈액을 만들지만 혈액이 뼈에서도 만들어지는데 이런 방사능 물질이 나오니까 적혈구가 엄청나게 생성이 되면서 몸이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죠. 일시적으로. 그래서 아까처럼 자약도 나오고 초콜릿도 나오고 버터도 나왔다고 우유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니까 뼈가 시간이 지나니까 뼈가 제 기능을 못하면서 이빨이 빠지고 턱이 괴사하고 여기에 종양이 생기는 이런 모양들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 뼈 자체가 다 없어져가지고 이 코 밑으로 아예 이렇게 없는 것도 턱이 없는 사람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1900년도에는요. 이 라듐이요. 인류 과학의 진보의 핵심이라 할 정도로 라듐 협회가 있을 정도로 이 라듐이 너무 좋은 거라고 알려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퀴리 부인도 라듐 방사능 과다 노출로 사망을 했고 시간이 훨씬 지나서요. 20년 정도가 지나니까 사람들이 이 라듐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옛날에는 좋은 거라고 상품도 만들어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런 소송을 걸고 이런 데는 이제 이 책의 내용은 결국은 이런 스토리였어요. 자, 저는 어떤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냐면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 미세 플라스틱, 나노 플라스틱, 그리고 물속에 있는 의약품들을 그리고 물에 있는 마약류들을 사람들이 예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 좀 먹으면 어때? 그런 게 다 먹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이 위해성과 문제는요. 지금 나타나지 않고 앞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곳에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기준을 알고 이런 것들을 이미 사실은 미세 플라스틱이나 미세 먼지는 이미 20년 전부터 자료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단지 몰랐던 것 뿐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지나면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 아예 없을지 모두가 다 알게 되는 어느 날이 오기는 오겠죠. 자, 그래서 한번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요. 이 1나노에서 1000나노, 아주 작은 입자를 나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물속에 진짜 많이 들어있잖아요. 생수 1리터당 숨 24만 개의 입자가 포함되어 있대요. 물 1리터당. 우리 물속에 생선 요즘에 잘 안 먹으시는 분들이 뭐 때문에 안 먹냐면 물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너무 많아서 오염돼 있다 하죠. 결국은 물속에 있는 플랑크톤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플랑크톤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고 그 플랑크톤을 생선들 어류가 먹고 그 어류가 먹이 사슬에 의해서 사람이 결국은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우리 가까이에 사실은 들어와 있는 겁니다. 미세 플라스틱들.
먹이사슬과 대기순환, 물순환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수산물 안 드시는 분들, 우리 오메가3도 그래서 저희 마린 오메가3 공부할 때 이런 거 많이 배웠잖아요. 수돗물에도 마찬가지고 생수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맥주에 생각해보니까 당연히 맥주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많겠네요라고 생각했어요. 맥주도 안반수를 끌어당겨서 하잖아요. 엄청 청정해역이라 하지만 결국 돌고 돌아서 맥주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많다고 합니다. 자, 미세 플라스틱은 장기적으로 인체에 축적이 되고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중대한 질병의 원인이 되고 암 발병의 주요 원인으로도 미세 플라스틱이 지목됐습니다. 호흡기와 소화기를 통해 흡수된 미세 플라스틱은 건강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데 염증을 만들죠. 몸에 염증이 있다는 게 가장 무서운 거잖아요. 세포를 괴사하게 하고 면역세포를 억제해서 결과적으로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 알러지 이런 것들 모두 결과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를 파괴하는 원인이 된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이 나와 있는데요. 다들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여기 밑에 보면 프탈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프탈레이트가 향 이렇게 우리 섬유유연제 있죠. 저희 지금 암에 있는 섬유유연제가 종류가 하나밖에 없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사람이 내렸는데도 그 자리에 엄청 강한 섬유유연제 냄새가 남아있죠. 그것 또한 미세 플라스틱 화학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처음 있는 속옷이 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자연에 이런 것들도 미세 플라스틱이었다고 이렇게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멀리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저는 뭐 농약도 당연히 중요한데요. 야채를 깨끗하게 씻어서 먹이지 않는 엄마는 아이에게 담배를 피게 하는 것과 똑같다. 라는 그 어떤 책에 그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우리 또 이제 여기에서 오늘 이스프링이지만 과일, 야채 세정제로 꼭 깨끗이 씻으셔야 되겠죠. 잔여 농약은 우리 몸의 발암 물질이고 아이들에게는 담배를 피게 하는 것과 똑같다. 또 이런 내용도 있죠. 아이들에게 콜라를 먹이는 건 담배를 피게 하는 것과 같다. 이 책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의약 물질들 당연히 하수 처리장이나 정수 과정을 통해서 대부분은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전체 다 먹는다고 우리가 다 죽었거나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문제는요. 모두 다 걸러지지 못하고 잔류 물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수되어 있지 않는 물을 마시면 바로 우리 몸속으로 직접적으로 들어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낙동강 뭐 이렇게 정수장에 물을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원수에서 정수한 물 보니까 많은 물질들이 걸러지긴 했지만 여기 지금 그래프에 보시면 일부 물질은 아예 정수가 안 되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두 다가 걸러지는 게 아닌데 누군가의 몸에 이런 게 들어가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분비 교란 물질, 신경계, 그리고 독성, 항생제의 내성들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보를 알고 이 아이들이 얼마나 우리 몸에 들어와서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이제 위대한 이스프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스프링은 다른 것 필요 없고 1번 이렇게 우리 주변에 미세 플라스틱이 물속에 많은데 진짜 다 걸러주냐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저희는 이거를 걸러줍니다. 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모든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주는데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이라고 해서 NSF에서는 85%까지만 걸러줘도 인증 마크를 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스프링은 95%까지 걸러내는 것들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인증 기간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린 다 걸러줘. 근데 누가 그 얘기를 했는지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누가 걸러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NSF 그리고 WQA라는 인증 마크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냥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WQA는요. 우리 이거 검사했는데 이거 걸러지더라 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들이 검사했던 실험 자료를 갖다 주면 확인해서 이 인증 마크를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NSF는요, 설계도, 그러니까 정수기의 설계도도 갖다 줘야 되고요. 실험 자료도 갖다 줘야 되고, 그 정수기까지 갖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공신력이 있고 신뢰도가 높은 기관에서 인증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NSF가 직접 실험하고 인증한 정수기입니다. 우리 애기들 분유 어렸을 때 먹일 때 물 끓여서 줬잖아요. 왜냐면 균 죽이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든 것들이 진화되면서 세균과 바이러스도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진화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호막이 있는 박테리아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이렇게 오픈되어 있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 자기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막이 만들어지면서 훨씬 더 죽지 않고 오랫동안 사는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호막이 있는 포낭이 있는 박테리아가 가장 무서운데 이런 것들을 99.95까지 제거하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기 나중에 이 보호막이 있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제거하는지는 우리가 나오는 나중에 뒤에 그래프 UV 세균되는 그걸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종의약물질 19종, 여가 성능까지 검증했다. 항생제, 우울제, 항정신성 의약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난 피임약을 먹고 싶지 않은데 피임약을 먹을 수도 있고 지금 물속에 가장 많은 약이 고지혈증, 혈관약과 당뇨약이 엄청 물속에서 많이 검출된대요. 왜냐하면 그 약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모두 걸러주는 쉽게 분해되지 않고 인체와 환경에 축적되는 PFOA 우리 퀸 냄비 소비자들에게 설명하면서 코팅 프라이팬에 PFOA 되게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코팅제의 소재니까 분해되지 않죠. 이 아이 별명이 있어요. 불멸의 화학물질.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불멸의 화학물질. 예전에 대구 경북 지역에 수돗물에서 PFOA가 검출되어서 생수 대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마트에 생수가 품절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조금 안타까웠던 게 물에 이게 나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물은 엄청 생수는 막 품절이 될 정도로 사는데 집에 있는 후라이팬을 바꾸지 않더라고요. 어쩌면 매일 쓰고 있는 조리 도구에도 그게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까지 다 걸러줍니다. 자, 여기에서 170가지 이상의 오염물질을 제거한다고 하는데 또 어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나쁜 게 많다고 하면서 왜 170가지밖에 안 걸러줘요? 라고 질문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까지 인증기관에서 등재되어 있는 물속에 있는 오염물질이 170개 정도래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실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거기 때문에 170가지라고. 원래는 이거보다 저희가 더 작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험으로 평가할 수 있는 최대치 170개 이상을 걸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수기의 필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원래는 저희가 2종 필터였는데 지금 3종 필터로 바뀌었습니다. 프리필터, 그 다음에 디펜스, 그 다음에 카본.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필터를 자세히 보시면요. 아코디언 문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 청정기도 이렇게 필터가 아코디언 문양으로 되어 있죠.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게 엄청 작은 크기로 펼치면 엄청 크죠. 그래서 엄청 작은 크기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필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큰 오염물질은 이렇게 먼저 걸러내죠. 자, 두 번째 이 디펜스 가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세 플라스틱, 그 다음에 병원균, 포낭 같은 것들을 걸러줍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카본 필터거든요. 얘가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심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수기의 심장. 정수기의 심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고분자로 압축 활성탄으로 모든 것들을 이제 걸러내는 거죠.
제가 여기 조금 메모해 놓은 게 있었는데, 저희가 여기 보면 이스프링 정수기 안에 들어있는 이 필터가요, 코코넛 껍질로 만들어진 필터예요. 그런데 이 코코넛 껍질을 가지고 이렇게 압축 활성탄을 만드는 이 공정 자체가요, 다른 데에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아메이만의 또 독자적인 기술 개발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이제 트레이드 시크릿이라고 해서 다른 기업이나 소비자에 비해서 훨씬 더 우월한 입장에서 경쟁자들이 없을 정도로 그 기업만이 보유하고 있는 공식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코코넛 필터로 만든 이 카본 필터 자체가 익스프링의 가장 큰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영상이니까 바로 그냥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세계 최초로 인증받은 NSF에서 UVC LED 램프, 이거를 조금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저희가 예전에는 정수기 필터 안에 UV 램프가 들어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UVC 램프인데요. 너무 제가 공부하면서도 너무 놀랍더라고요. 왜 그런 램프가 바뀌었어요, 안에? 그게,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UVC 램프는요, 에너지 레벨이 아주 높기 때문에 살아있는 유기체는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램프를 쏘게 되면. 그래서 여기 보면 미생물이 가장 취약한 UV 파장과 이스프링의 그 UV 파장이 동일한 범주 안에 있죠. 그래서 아까 그 세균, 바이러스, 포낭이 있는 아이들도 이 물을 거치면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살 수가 없냐고 보니까 이 램프가 여기 나와 있는 UVC LED 램프가 DNA를 파괴시켜 버린대요. 너무 무섭죠. 그래서 DNA 구조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풍랑을 모두 다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균과 미생물의 증식을 방지한다. 자, 그런데 이걸 썼던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요. 뭐라고 나오냐면, 뒤에가 잘 나오네. 이 램프로 바꾼 게 ESG의 일환으로 이때까지는 저희 램프들을 쓰고 나면 다 버렸어야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에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램프를 쓰게 된 스토리에 ESG의 경영의 일환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사실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램프가 물이 나올 때요. 지금 사방에서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물이 흐를 때 그냥 가만히 흐르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서 흐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UV 램프들 안에 있는 그 선들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직선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파장이 엄청나게 크면서 모든 물을 살균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99.9999 박테리아가 9999라면 거의 모두를 걸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NSF 부사장님께서 아메이와 파트너십을 맺고 이거 이제 인증을 받고 나서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이것만 잠깐 보도록 할게요. Amway is actually the first manufacturer that NSF has certified a UVC LED system to Class B of NSF Standard 55. If you see the NSF mark on a product, you can be assured that it has been certified by NSF to remove harmful contaminants from drinking water. 좋은 것에서 위대함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램프 폐기가 없는 친환경 최대 10년까지 쓸 수 있고 에너지 절감까지 이렇게 저에게 도움을 준답니다. 이렇게 NSF 부사장님께서 이런 저희가 인증받은 걸 또 기념하고 이런 인터뷰까지 해준 것도 사실은 너무 대단한 것 중에 하나죠. 이런 것들도 소비자분들하고 같이 공유하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정수기 필터 교체 방법인데요.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좋은 물을 하루에 1,000원, 1,090원으로 부담 없이 쓸 수 있습니다. 하루에 13.6리터로 쌀도 씻고, 야채도 씻고, 물도 마시고,
엄청나게 다양하게 쓰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9월 원래 중순에 이제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 9월 초로 앞당겨졌어요. 그래서 한 달에 35,900원으로 정수기를 쓸 수 있는데 저도 이게 너무 사실은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예전에 이거 무조건 일시불로 사야 되면 부담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한 달에 35,900원으로 진짜 안전하고 미세 플라스틱 없고 진정 오염물질 모두 다 걸러주고 박테리아, 세균 같은 거 모두 다 죽여주면서 진짜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쌀 씻을 수 있고 야채 씻으실 수 있고 진짜 너무 감사한 물을 한 달에 35,900원으로 쓸 수 있는 것 사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월 4일부터 보상 프로모션이 들어가는데요. 이전 모델의 시리얼 번호가 이렇게 있어요. 그 번호를 넣게 되면 PB를 20% 업하기 때문에 정수기 한 대가 전달되면 97만 PB 정도가 되더라고요. 사업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너무 감사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너무 많은 혜택이 있는데 또 다른 혜택이 이렇게 필터를 1년에 한 번 교체해야 되는데 50%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 또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봤는데 제가 가장 좋은 강의는 엄청 빨리 마치는 게 좋은 강의여가지고 이거 오늘 40분에 마치면 어떡해 이러면서 이랬는데 제가 이렇게 시간을 꽉 채워서 여러분의 금요일을 제가 좋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